한 장, 회색 도시의 고독한 섬. 대한민국 인천. 분주한 항구 도시의 한편에 자리한 진우마트는 지역의 랜드마크였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과 아이들의 손을 잡은 부모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곳의 주인이 바로 박진우 48세 사장이었다.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 작은 구멍가게를 인천 최대 규모의 마트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성실함과 대담한 사업 수완으로 10년 만에 그는 지역 상권을 장악한 거물이 되어 있었다. 진우는 직원 복지에 신경 쓰고 지역 사회를 위한 기부 행사도 꾸준히 여는 선한 경영자로 알려져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박 사장이라 부르며 신뢰했지만 그의 성공적인 겉모습 뒤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48, 여전히 그는 혼자였다. 가족이라 부를 사람도, 지친 몸을 위해 따뜻한 가정도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싸우며 오직 사업에만 매달려온 탓에 연애나 결혼은 늘 뒷전이었다. 주변에서 결혼을 재촉할 때마다 그는 제가 뭐려 이미 늙었습니다 라며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곤 했다. 그의 하루는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단조로웠다. 새벽에 일어나 마트로 출근해 재고를 확인하고 매장을 돌며 아주 작은 흐트러짐이라도 발견하면 직원을 다그쳤다. 퇴근 후에는 텅 빈 고급 오피스텔로 돌아와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그의 인생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회색 빌딩이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함만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흑백 같던 일상에 아주 작은 그러나 선명한 색채가 튀어들어왔다. 바로 4명의 젊은 아프리카 여성들이었다. 2장, 낯선 인연, 새로운 바람. 그녀들은 각각 26의 아도와 어디오 더벌류어, 25의 에피아 EFI어, 24의 아쿠아 어케이어, 그리고 23의 야과위어였다. 나이는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온 친구들이었다. 인천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그녀들은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진우마트의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에 지원했다. 진우는 처음으로 외국인 직원을 뽑는다는 것에 조금 망설였다. 그의 마트는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와 규칙 속에서 움직여야 했다. 과연 말이 서툰 외국인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직접 면접을 본 후 그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얼굴에는 지치지 않는 밝은 에너지가 넘쳤다. 특히 가장 나이가 많은 아도아가 또박또박 그러나 간절하게 말했다. 사장님, 저희는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던 사업가로서의 기질이 발동한 것일까? 진우는 잠시 고민 끝에 유쾌하게 그들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아도와 에피아, 아쿠아, 야는 주로 상품 진열과 계산대 보조, 매장 청소를 맡았다. 처음에는 어설픈 한국어 때문에 손님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4사람은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다.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마트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다른 직원들과도 금세 친해졌다. 손님들 역시 타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외국인 학생들을 신기해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했다. 어느 늦은 밤, 마감 시간을 훌쩍 넘겨 마지막으로 매장을 점검하던 진우는 퇴근 준비를 하던 4사람과 마주쳤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들에게 진우가 무심한 듯 물었다. 오늘도 수고 많았네. 이렇게 늦었는데 기숙사까지 가는 건 괜찮고 4사람은 괜찮다는 듯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이미 마지막 버스는 끊기기 직전이었다. 결국 진우는 자신의 차로 4사람을 기숙사까지 태워다 주게 되었다. 차 안에서 진우는 난생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었다.
가나에서는 이렇게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여는 일이 흔한가요? 에피아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아니요. 가나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저녁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어요. 하루의 일을 나누고 함께 웃고 더드는 시간이죠. 아도아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들은 고향 아크라의 활기찬 시장,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주는 전통춤, 그리고 코코넛과 향신료가 우러진 음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진우는 그저 묵묵히 운전을 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평생 일과 돈 이야기만 해왔던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설고 따뜻한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진우가 그녀들을 기숙사에 태워다 주는 것은 작은 일과가 되었다. 얼마 후 네 사람은 진우를 자신들의 교환학생 그룹이 주최하는 세계 문화 교류 행사에 초대했다. 처음에는 의례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잠시 들를 생각이었지만 그곳에서 진우는 인생을 뒤흔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화려한 색상의 아프리카 전통 의상 켄테이를 입은 아도와 에피아, 아쿠아, 야가 무대 위에서 힘찬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구속받지 않는 자유와 생명의 환희가 넘실거렸다. 그 순간 48평생 단 한 번도 뛰어본 적 없던 진우의 심장이 낯선 리듬으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회색빛 세상에 무지개가 떠오르는 듯한 충격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진우는 네 사람의 초대에 이끌려 뒷부리 파티에 남았다. 시끌벅적한 대학생들의 파티 분위기에 나이 많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어색해하던 그에게 아도아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사장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큰 마트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평생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홀로 남아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며 버텨온 혹독했던 세월. 젊은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아도와 에피아, 아쿠아, 야는 그의 강한 책임감과 불굴의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진우와 네 사람의 관계는 마트 밖에서도 이어지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함께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근교의 축제를 구경했다. 진우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려주고 싶다며 직접 차를 몰아 관광지를 안내해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네 사람은 진우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자상함에 점차 끌리게 되었다. 그리고 진우 역시 잊고 있던 웃음과 편안함을 되찾아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세 잔. 네 개의 심장이 전한 고백. 운명의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고된 하루가 끝난 늦은 밤이었다. 마트 정리를 마치고 나온 진우를 네 사람이 몰래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사장님, 저희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진우는 순간 긴장했다. 무슨 사고라도 쳤거나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일까봐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믿을 수 없는 말이 이어졌다. 저희 사장님을 좋아해요. 아도아가 대표로 말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저희 넷 다요.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에피아가 말을 이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장난하는 거 아니지? 그는 간신히 되물었다. 아도와 에피아, 아쿠아, 야는 동시에 고개를 저으며 한 목소리로 답했다. 장난 아니에요. 진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미안하지만 그럴 수는 없네. 나는 나이가 너무 많고 자네들은 아직 젊고 창창해. 그는 이성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려 했었다. 하지만 네 사람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저희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장님은 저희를 처음으로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신 분이에요.
저희가 가나의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랐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자유로워요. 그날 이후 진우는 며칠 밤을 든눈으로 지새웠다. 한 명이라면 거절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4명 모두가 자신을 좋아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한 명만 선택하면 나머지 3명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4명 모두와 함께한다는 것은 일처일부재를 법으로 규정한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뒤 레피아가 진우에게 따로 만나자고 연락했다. 약속 장소에 나가자 4사람이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사장님, 가나에서는 일부 지역이나 부족에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있어요. 특히 전통적인 신념이나 관습에 따라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와 결혼하는 경우가 꽤 있죠. 물론 현대에 들어 많이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나로 가서 사장님과 우리 넷이 공식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가 아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공식적인 결합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가나의 일부 지역에서는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로 자네들은 그걸 원하나? 4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자매처럼 함께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사장님을 보살피고 사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말을 듣고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을 더 고뇌하던 진우는 결국 가장 친한 친구에게 술을 사달라고 전화해 이 기막힌 상황을 털어놓았다. 너 미쳤냐?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정리해. 친구는 손사래를 쳤다. 또 다른 친구는 사기일 수 있다며 돈과 마음을 모두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4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진정한 편안함과 따뜻함.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을 찾아보면 안 되는 걸까? 48년간 죽어라 일만 했고 이제는 큰 마트의 주인으로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았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것은 강렬한 유혹이었다. 결국 그는 4사람을 다시 만났다. 만약 내가 이 결정을 내린다면 나는 자네들 넷 모두에게 책임을 져야겠지. 나는 결혼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네들이 말한 것처럼 가나에서 함께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아도아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가능해요. 사장님,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받아들인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좋아. 그럼 한번 해보지.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그래.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해보자. 4사람은 일제히 눈물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다. 4장. 지구 반대편으로의 여정. 문제는 한국에 있는 그의 마트와 재산이었다. 어느 날 진우는 직원들을 모두 소집해 선언했다. 내가 당분간 해외에 나가 있게 될 것 같네. 내가 없어도 마트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놓겠네. 직원들은 크게 놀랐지만 이미 마트는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전문적인 경영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했기에 그의 결정을 돕기로 했다. 더 큰 장애물은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 어린애들한테 단단히 홀렸어. 정신 차려. 그러다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될라. 온갖 비난이 쏟아졌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인생의 큰 방향을 정한 이상,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뭘 할 건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다. 만약 네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면, 낯선 땅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게 된다면, 그러나 그녀들의 눈을 볼 때마다 그는 진심을 느꼈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결국 조금은 서두르는 감이 있었지만 네 사람의 학기가 끝나자마자 진우는 그들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목적지는 가나의 수도 아크라.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차를 타고 아도아의 고향인 쿠마시 근처의 한 마을로 향했다. 쿠마시는 가나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자 아샨티 SHNTI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이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진우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아프리카의 공기와 풍경에 압도당했다. 뜨거운 열기, 낯선 향신료 냄새,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 네 사람은 우리 가족과 공동체가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진우는 몹시 긴장했지만 네 사람은 그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사장님을 지켜줄게요. 도시 외곽으로 나가자 놀랍도록 활기차면서도 전통적인 시장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도심과는 달리 마을이 형성된 곳에서는 시족 문화와의 육간의 상부상조가 삶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날, 네 사람의 가족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진우를 맞이했다. 그들은 전통 음식과 음료를 내놓으며 물었다. 정말로 한국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온 것이오? 정말로 넷 모두와 결혼할 생각이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는 네 사람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네 사람은 진우를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친척들에게 인사를 시켰다. 예상과는 달리 반대는 그리 심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고 공식적인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다. 가나의 일부 전통적인 결혼 풍습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화 속에서 한 명의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현대 법률상으로는 일부 다처제가 권장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와 가족이 인정하면 실제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결혼식은 진우의 생각보다 훨씬 성대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해 주었고 진우는 예상치 못한 관심과 환대에 당황스러우면서도 뿌듯함을 느꼈다. 아도와 에피아, 아쿠아, 야아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눈부시게 나타났고 진우 역시 화려한 색감의 천으로 만든 옷과 머리 장식을 착용했다. 흥겨운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하객들은 즐겁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날 이후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생겼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함께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5장 4개의 축복, 4배의 책임. 가장 먼저 어디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일단 쿠마시 시내에 번듯한 집을 구해 머물렀지만 장기적으로 진우는 마트 관리를 위해 한국과 가나를 오가야 했다. 아도와 에피아, 아쿠아, 야아는 당분간 이곳에 정착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여기에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일부 다처제 가족에 대한 편견도 적어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동거인으로만 볼 거 아니에요. 진우는 잠시 고민했지만 한국의 마트는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에게 맡겨두었고 자신도 오랫동안 쉼없이 일해왔기에 좋아. 나도 이제 인생을 좀 즐겨봐야지라며 그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한국의 마트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다. 4명의 아내는 그런 글을 보며 당신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라며 웃었다. 시간이 흐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4명의 아내 중 한 명에게 임신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시작은 아도아였다. 계속해서 헛구역질을 하던 그녀는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았다. 진우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도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에피아, 아쿠아,
야아는 진심으로 함께 축하해 주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피아도 임신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뒤이어 아쿠아, 그리고 야아까지 차례로 임신 징후를 보였다. 한 집에서 4명의 아내가 동시에 임신을 한 것이다. 진우는 너무나 큰 충격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세상에 이 일을 어떻게 다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4명의 아내가 모두 기뻐하며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문화에서는 아이가 축복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4명의 아이가 한꺼번에 생겼으니 나는 4배로 더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닐까.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환호했다. 한 남편이 4명의 아내와 동시에 아이를 갖다니 이 지역에서도 드문 일이야. 박 사장은 정말 큰 복을 받았네. 모두가 경이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족이 된 4명의 여성은 함께 입덧을 겪으며 더욱 끈끈해졌다. 함께 산책하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영양가 높은 음식 조리법을 공유하며 서로를 도왔다. 물론 진우에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4사람 모두가 만삭에 이르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예민해질 텐데 그때 그는 한 명이 아닌 4명을 동시에 돌봐야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육아의 부담은 4배로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가나와 한국을 오가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다행히 아도와의 가족들과 마을 이웃들이 매우 협조적이었다. 이곳은 대가족 문화가 남아있어 아이가 태어나면 친척들이 함께 돌보거나 도와주는 문화가 있었다. 진우는 이 문화에 감사함을 느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진우는 마트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긴급한 상황에만 회의에 참석하고 일반적인 관리는 한국의 경영진에게 위임했다. 예전에 자신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가족이 진정한 최우선 순위가 되어 있었다.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며 마침내 첫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아도아가 가장 먼저 출산했다. 힘든 진통 끝에 건강한 딸을 낳았다. 그 순간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정말 아버지가 되었구나. 벅차오르는 감정에 온몸이 떨렸다. 아도아는 지쳐 보였지만 딸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다. 며칠 후 에피아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쿠아와 야아가 차례로 건강한 아이들을 낳았다. 아이들의 성별은 각기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4명의 아이가 비슷한 시기에 모두 태어났다. 하룻밤 사이에 진우는 4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고 가족과 친척들이 몰려와 아이들의 탄생을 축복했다. 4아이의 육아가 시작되자 진우와 4명의 아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밤낮으로 우는 아이들,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분유 타기 등 정신없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4명의 여성은 서로에게 의지했고 진우 역시 적극적으로 육아를 분담했다. 6장, 2개의 세계, 하나의 가족.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진우는 틈틈이 한국마트의 상황을 점검했다. 사장님,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매출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혹은 이번 주말에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같은 보고를 받을 때면 그는 집마당 한 구석에 앉아 화상회의를 하고 지시를 내렸다. 이웃들은 그런 그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분명 아시아에서 온 사업가인데 여기서는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하는군. 아이들이 돌을 맞이할 무렵 그는 결단을 내렸다. 이제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때였다.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가나와 한국을 계속 오가거나 이대로라면 사업도 자신도 어중간해질 것 같았다. 4명의 아내와 상의한 끝에 당분간은 가나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대때로 한국에 가서 마트를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가나에서도 확실한 기반을 만들고 싶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본금으로 작은 가게를 열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현지에서는 한국 제품이나 식료품을 수입해 팔면 수익을 낼 기회가 많았다. 아도와 에피아, 아쿠아, 야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우리 여기서 작은 사업을 해봐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우리도 도울 수 있어요. 준비 끝에 진우는 쿠마시 시내 상가에 점포를 얻어 한국 물품 전문점을 열었다. 라면, 과자, 커피, 액젓 같은 한국의 인기 품목과 생활용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판매했다. 처음에는 통관 절차와 물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자본력으로 점차 사업을 안정시켰다. 결과적으로 그는 한국과 가나를 잇는 새로운 무역의 길을 만들어낸 셈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의 가족은 한국인 사업가 남편과 4명의 아내,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라는 특별하고 부유한 가족으로 지역사회에 유명해졌다. 때로는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노골적인 비난보다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잘 키우니 대단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출산 후 한동안 4명의 아내는 감정 기복이나 육아 방식의 차이로 종종 부딪혔다. 예를 들어 아도와는 아이 교육에 엄격한 반면 아쿠아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도록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었다. 에피아와 야아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4사람 모두가 충돌할 때는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럴 때마다 진우는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라며 머리를 쥐어뜯다가도 사랑스럽게 아이들을 돌보는 아내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삼키곤 했다. 한편 한국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여전히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대체 언제 돌아올 거냐? 그러다 재산 다 날리고 후회하지 말라는 경고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대비를 해두었다. 마트는 지분제로 전환하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분배하며 동기를 부여했고 덕분에 잘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수익 일부는 가나로 송금되어 사업과 생활비로 쓰였고 나머지는 한국 계좌에 보관되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진우는 문득 다시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게 몇 번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내들과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가고 싶었다. 내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다. 처음에 4명의 아내는 걱정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일부 다처제 가족은 비난과 차별을 받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진우는 그들을 안심시켰다. 우리는 당당한 부부이고 우리의 결혼은 가나에서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인정받았소.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막아줄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 아니겠소. 그리하여 4명의 아내와 4명의 애이, 총 9명의 가족이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 번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는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있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출입국 관리 직원의 질문에 잠시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그는 차분하게 설명하고 무사히 통과했다. 한국에 도착한 그는 가족들을 자신의 마트로 데려갔다.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장님, 오랜만에 오셔서 반가운데 이분들은 진우는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내 가족이요. 내 아내 넷과 내 아이들 넷.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요. 라며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반응을 보였다. 며칠 후 그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열었다. 4명의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참석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혼혈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자 조금씩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몇몇 친척은 세상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라며 혀를 찼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3명의 아내가 모두 상냥하고 예의 바른 것을 보고 태도가 바뀌었다.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지.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뒤에서 박 사장이 돈으로 저들을 꿰어냈을 것이다 라거나 저 여자들이 한국 남자 재산을 노린 것이다 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을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이었다. 어릴 때는 아빠, 왜 엄마가 4명이야? 라고 물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진우와 4명의 아내는 솔직하게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단다. 가나에서는 그게 가능해.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고 우리도 그 중 하나란다. 한 달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그는 다시 가나로 돌아갔다. 그 후로 그는 두 나라를 오가며 생활했다. 때로는 한두 명의 아내만 한국에 데려오기도 하고 아이들의 학업 문제 때문에 가나에 더 오래 머물기도 했다. 이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그는 마트 경영진을 더욱 신뢰하고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 7장. 세월의 강을 건너.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10대에 접어들었을 때 진우는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 자신도 어느덧 쉰을 훌쩍 넘긴 나이. 아이들도 곧 성인이 될 텐데 이제는 어디에 정착해야 할까? 언제까지 두 나라를 오가며 살 수는 없지 않은가? 4명의 아내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가나는 아이들이 자라기에 자연 친화적이고 따뜻한 환경이지만 한국은 더 많은 교육 기회와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결국 그는 아이들의 중고등학교 교육은 한국에서 시키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아내들 역시 아이들의 문화적 경험과 미래를 위해 동의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왔고 이번에는 더 장기적인 거처를 마련했다. 그 사이 그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마트는 전국적인 체인점으로 성장해 있었다. 본사가 설립되고 전문 경영진이 자리를 잡으면서 진우는 거의 병예회장과 같은 위치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수원을 칭찬했지만 그는 이제는 아이들 곁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평온하게 말할 뿐이었다.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게 된 아이들은 특별한 가족 환경 때문에 친구들의 주목을 받았다. 내 아빠, 결혼 4번 한 거야. 라고 짓궂게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아이들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우리 엄마들은 서로 아주 친해. 아이들이 점차 성숙해갈 무렵 진우의 나이도 환갑에 가까워졌다.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곁을 지켜주는 아내들과 아이들 덕분에 그의 삶은 더 비충만했다. 문득 그는 생각했다. 만약 그때 내가 내 아프리카 아가씨들의 고백을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는 한국에서 조용히 마트를 운영하면 늙어갔을 것이다. 재산은 더 많이 모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가슴 뛰는 기억과 소중한 가족은 없었을 것이다. 4명의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워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조차 달콤한 추억이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 문화적 차이, 오해와 갈등,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는 혼란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인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다. 내 인생에 뒤늦게 찾아온 사랑과 가족을 굳게 붙잡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단순한 진실 하나로 귀결되었다. 때때로 진우는 어떻게 4명의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받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사랑의 정해진 형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책임지고 존중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가나의 집과 사업, 그리고 한국의 마트는 모두 안정 궤도에 올랐다.
4명의 아내도 각자 작은 사업을 하거나 자신만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한국과 가나, 두 문화를 모두 배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며 각자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진우의 친척들도 이제는 이 가족을 서서히 받아들였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들 방식대로 잘 사니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 그것이 그들의 태도였다. 물론 법적으로 한국에서는 한 명만 공식적인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 3명은 사실혼 관계의 아내였다. 하지만 가나에서는 4명의 아내 모두가 합법적인 배우자로 대우받았다. 그래서 서류 작업이 때때로 복잡하기는 했지만 가족 내부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는 한 우리는 하나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진우가 환갑을 앞둔 어느 저녁, 집 마당에서 소박한 저녁 식사가 열렸다. 아내들이 준비한 음식이 식탁 가득 차려졌고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진우는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곳에는 웃음과 대화, 그리고 관심이 넘쳐 흘렀다. 어쩌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이 길을 선택했고 결국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동시에 작은 두려움도 스쳤다. 나중에 내가 더 늙으면 나는 아이들과 아내들에게 어떤 선택을 내려주어야 할까? 그들은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다. 마당을 스치는 밤바람이 시원했다. 아내들이 불렀다. 여보,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아이들도 달려와 손짓했다. 아빠, 빨리요. 진우는 미소 지으며 식탁을 향해 걸어갔다. 그 길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이었다. 모두가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가 4명의 아내와 함께 일군 가족은 그가 그토록 권했던 따뜻한 안식처이자 그의 유일무이한 인생을 가장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 다채로운 가족 안에서 그의 4 아이들은 모든 편견을 넘어 사랑과 화합을 스스로 배우며 자라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48 우연히 시작된 작은 인연에서 비롯되었다.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을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 넷다요. 그 황당했던 고백이 없었다면 진우는 아마 여전히 단조로운 일상에 갇혀 노년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내디뎠고 그 길의 끝에서 완전히 다른 풍경을 만났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고들 한다. 진우의 이야기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었지만 결국 그는 모든 시선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섰다. 사랑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조용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아이들은 시끄럽게 웃고 더들고 4명의 아내는 서로에게 농담을 건네며 음식을 나눈다. 진우는 그들 한가운데 앉아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선물임을 조용히 감사한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이 사랑이 계속되는 한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쩌면 진정한 가족이란 수많은 모양을 가질 수 있지만 언제나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가 아닐까. 진우는 오늘도 자신이 선택한 그 길 위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